1987년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거래의 기술은 야망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였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열광했던 그 화려한 성공 신화의 뒷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책은 그냥 자서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파는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마케팅 도구였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의 모든 걸 보여주죠. 그는 스스로를 협상의 대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화로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 신화를 기꺼이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들여 만든 화려한 신화 뒤에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6.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거래 기술이 나오고 불과 4년 뒤인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그의 사업체들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횟수입니다. 6번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공 신화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 그 허상과 실상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는 그냥 돈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고 바로 이 책 거래의 기술이 그 신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성공담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성공 공식처럼 포장했어요. 뭐 대담하게 생각해라, 최악에 대비해라, 언론을 이용해라 이런 메시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트럼프라는 이름 석자를 부와 권력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렸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신화의 핵심 재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 본인이 아주 즐겼었고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한마디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전략을 책에서 직접 밝힙니다. 바로 진실한 과장.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환상에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을 살짝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는 이걸 악이 없는 아주 효과적인 홍보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이 책을 실제로 집필했던 대필 작가 토니 슈워츠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그 책은 소설입니다. 저는 그냥 돼지에게 립스틱을 발라준 것뿐이에요. 이 한마디가 트럼프 신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상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진실한 과장으로 세운 신화는 1990년대 애틀랜틱 시티에서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도한 비두에 세워진 그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빚을 끌어모아서 야심차게 카지노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하우스는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야심의 정점이 바로 11억 달러를 쏟아부은 트럼프 타지마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믿음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타지마할의 파산을 시작으로 그의 카지노 제국은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신화는 이 연쇄 파산 기록 앞에서 완전히 빛을 잃었죠. 네, 총 6번의 기업 파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사는 6번이나 망했는데 트럼프 본인은 여전히 억만장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의 진짜 생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개인 파산을 한 적이 없어요. 망한 건 그의 회사들이었죠. 그는 기업의 빚과 개인의 재산을 철저히 분리하는 법의 허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어서 자기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그 엄청난 빚을 오히려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은행들을 향해서 내가 망하면 당신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라고 압박하는 지렛대로 써먹은 거죠. 이 연이은 실패 속에서 트럼프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아, 실제 자산을 소유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구나. 하지만 유명한 이름이라는 브랜드는 이거 뭐 리스크 없이 순수한 이익만 가져다 주는구나. 이 깨달음 하나가 그의 비즈니스 모델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자산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정말 온갖 상품에 다 붙기 시작합니다. 스테이크, 보드카, 향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까지요.
말 그대로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탈탈 털어서 현금으로 바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는 더 이상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라는 성공의 이미지를 파는 사람이 된 거죠. 유형 자산에서 무형의 브랜드로 그의 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재탄생 스토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2004년, 그는 리얼리티 TV쇼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돌아와서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냅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그에게 완벽하게 통제된 새로운 신화를 선물한 셈이죠. 수많은 파산이라는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강력하고 성공적인 CEO의 이미지만이 미국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넌 해고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매주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그는 결단력 있고 때로는 무자비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리더의 모습을 연기했고 대중은 그 이미지를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구의 이미지는 아주 현실적인 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쇼와 관련 라이센스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4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정되니까요. TV 속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연기한 대가로 그는 현실에서 진짜 재정적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비평은 당시 대중들이 소비했던 것이 현실의 트럼프가 아니라 방송을 위해 철저히 연출된 하나의 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에서 리얼리티 TV 스타까지 그의 인생 여정은 결국 이미지를 팔아서 현실을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을 파는 기술에 통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다음 무대는 어디였을까요?